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박입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오늘 뭐였지? 20대한테 추천하는. 추천하는 네. 빈티지. 또 지금이 또 방학도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가끔씩 20대 초반 손님들도 아, 많이 꽤 계시죠? 오시더라고요. 예. 이제 근데 확실히 저희 가게 이제 오시는 분들 오프라인만 보면은 네. 구매율은 떨어져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는 이게 좀 낯설고 익숙치 않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0대들한테 이 빈티지 추천. 네. 일단 그 전에 추천하는 대상을 좀 이제 좀 그죠. 정의해 보자면 그죠, 20대도 그죠. 너무 다양하니까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없다. 네. 충분한 돈이 없다. 네. 그리고 아직 스타일이 스타일이 이제 구축이 덜 됐다. 음. 그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남자 종특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옷장이 없다. 예. 그 정도를 산정하고 좀 추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빈티지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죠. 예, 대상에 정의했으니까 추천할 만한 것들을 정의하자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빈티지를 이제 구제랑 빈티지로 나누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은 빈티지는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출시된 80년대에 뭐 컨버스가 10불에 출시됐으면 네. 지금은 80년대 컨버스는 엄청 비싸잖아요. 1000불이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까 100배가 상승한 거죠. 네. 그렇듯이 이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들이 빈티지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구제가 열등하냐? 저는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빈티지가 가치가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뭐 천국까지 가는 게 그쵸, 아니잖아. 그쵸. 나중에 2만 사가서 불 없어지고 그냥 버려야 되는 옷이거든. 그쵸, 그쵸.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가 그래봤자 옷이고 그냥 그 주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뭐 그러면 되는데 저는 사실 빈티지보다는 구제를 더 좋아하고요. 네. 왜냐면은 사는 즐거움도 있고 네.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오리지널 빈티지가 사실은 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착착 입기가 수월하진 않아요. 그쵸, 이것저것 좀 계산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 경제력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피사사 몽키 팬츠 100만 원짜리 못 입고 다니는 경제력이거든요. 아직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 성향상 그렇게 뭘 딥하게 빠져서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90년대 폴로 이제 구제로 분류되는 네.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물론 폴로도 빈티지로 분류되는 애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폴로 웨스턴이라든지 네. 폴로 컨츄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년 정도는 묵어야 네. 빈티지로 쳐주거든요. 차 90년대면 그러면 벌써 30년이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게 세컨핸드였는데 아. 이제는 이제 빈티지의 초입에 들어왔고 네. 차도 마찬가지야. 올드카로 쳐주려면은 한 30살은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먼저 편하게 추천해 줄 만한 거는 한 세컨핸즈 구제겠죠? 네. 그러면 이런 빈티지샵에 흔히 있는 구제가 뭐냐? 네. 그런 폴로 셔츠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스타일 이런 거는 어차피 바뀌고 몇 해 입고 안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신사에서 사도 되고 사실 제가 무신사 플랫폼을 활용할 줄을 몰라. 네. 잘 안 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애초에 그렇게 온라인 쇼핑에 좀 잘 못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옷질을 다 하고 난 뒤에 등장한 플랫폼이어서 근데 가끔씩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싼 거야. 뭐 막 스웨셔츠 같은 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막 5, 6만 원. 거기서 5, 6만 원도 조금 비싼 축이야. 4, 5만 원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무신사 들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 잘 만드는 브랜드들 가격들 보면은 물론 뭐 헤리티지 플러스처럼 진짜 잘 만들고 안 싸게 파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머 클로딩 같은 네. 데들은 입어보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 정도 가격인데 내가 구제를 이 가격에 팔았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반성이 되게 하는 어.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것보다도 예, 이제 편하게 이제 주머니도 가볍고 여기저기 좀 사다 보면 좀 클래식해서 좀 옷장 안에 좀 아. 머무를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폴로 셔츠랑 네. 그리고 이 스웨트 셔츠죠. 네, 폴로 셔츠랑 스웨 셔츠.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저희는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비싸게 팔았어요. 보통 65,000원 어. 이렇게 폴로 셔츠 90년대 폴로 셔츠들은 보통 이 버튼 다운에 옥스퍼드 코튼으로 짜여진 네. 원단에 아니면 트윌 코튼들도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폴로 매장에서 막 한 10만 원 후반대 할 거란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우리는 65,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그때가 보통 3, 4만 원에 팔 때였어. 음. 지금도 싸게 파는 애들은 더 싸게 파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감도 있게 큐레이팅하는 샵들은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비싸거나 그래요. 이게 사실 아메리칸 캐주얼에서는 가장 기본템이죠. 지금 화이트는 없지만 화이트 옥스퍼드 코튼 버튼 다운 셔츠가 네. 가장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저는 이센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여러 개를 다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죠. 근데 좋은 옷들은 대부분 그 정도 한 15만 원 전후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짐먼이라든지 뭐 등등등. 셔츠로 이용한 예. 근데 이제 구제 이렇게 빈티지 가게에서 구제로 사면은 어쨌든 언더 10만 원에서 다 사니까. 그리고 동묘나 뭐 광장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 뭐 한 3만 원에도 살 수 있고 5만 원에도 살 수 있고 할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좀 루즈하게 입는 게 유행이니까 그냥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을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괜찮습니다. 어. 이 스웨셔츠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스웨 셔츠가 있죠. 사실 얘네들도 저희가 비싸게 파는 애들도 있어요. 네. 뭐 빅셔츠라든지 폴로 빅셔츠라든지 아니면 뭐 70년대 전후에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나왔던 식스버튼. 식스버튼이랑 보통 얘네들 다 단추가 7개거든. 네. 걔는 이제 원조인데 6개야. 음. 그리고 이렇게 되게 좀 약간 A라인으로 퍼지고 되게 좀 드레시한 맛이 있죠. 걔네가 브룩스 브라더스가 처음 버튼 다운 셔츠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폴로가 그 다음 후발주자로 나왔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드레시했거든. 네. 근데 그거랑 좀 차별점을 둬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좀 더 캐주얼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빅셔츠라는 완전히 빅스텝을 딱 밟아버린 거지. 완전 다르게. 근데 그때 그게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어하다 보니까 이 빈티지샵에서는 좀 레어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12만 원 언더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어떤 그 걔네들 뭐라 그러니 시티보이라고 그랬나? 아, 시티 보이룩이요? 맞지? 뭐 시티 보이룩이 있죠. 근데 그게 어. 정확히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 네. 그거 이제 뽀빠이 일본 네. 매거진 뽀빠이에서 이제 거의 만들어낸 룩인데 약간 90년대 아메리칸 캐주얼하고 이제 섞는 거지. 뭔가와 좀 되게 그 아메리칸 캐주얼 되게 크게 입고 그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중에 하세가라고 있는데 알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크게 입어버려도 요즘 트렌드랑 맞으니까. 그 스웨셔 어쨌든 되게 입문용이 있어요. 이 아이템은. 그리고 진짜 심해 같은 애들도 있고. 스웨셔츠도 마찬가지야. 네. 요즘 뭐 비싼 애들은 1,000만 원까지 해요. 진짜 와, 네. 진짜요? 뭐 어떤 뭐 레어템 이런 거예요? 그쵸, 뭐 50년대 애프터 후디 같은 것들은 1,000만 원. 뭐 싸게 살려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죠.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에 파는 것도 봤습니다.
인코리아에서. 뭐 조던 왜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이게 뭐 모르겠어. 자기 마음이지. 근데 어쨌든 30만 원 가지고는 못 사요. 뭐 그런 건 무조건 300, 500 이렇게 백단이군요. 네. 진짜 예쁘죠. 근데 그 형태적으로도 되게 넓고 짧고 막 그래. 그래서 스타일링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이제 매니아 제 매니악한 아이템인 거죠. 그런 거는 뭐 추천할 수 없고 그냥 제일 기본이 빈티지 챔피언이나 빈티지 러셀이나 예. 아니면 뭐 현행 브랜드의 세컨핸즈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뭐 대부분 5만 원에서 10만 원 안에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사실 뭐 그냥 무신사에서 한 5만 원짜리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한 3개 샀으면 뭐 한 네 번째는 이제 빈티지샵에서 껴가지고 사면은 좀 이제 좀 리듬감이 생기죠, 옷장 구성이. 그리고 빈티지 스웨셔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대부분 이제 그 홀 가먼팅이어가지고 여기 옆 봉제선이 없고, 예, 옆 봉제선이 없어서 아무래도 입는데 좀 더 편안하고 아물도 넓고, 네. 그리고 프린팅이 되게 고유하고, 그죠. 지금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뭐 저런 것처럼 그 원색적인 컬러랑 그게 빛발에서 빠지고 갈라지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시간 먹은 느낌은 그냥 복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각이 더 싸고 오리지널이 훨씬 비싸면은 당연히 복각을 사면 되는데 가격도 더 싸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하거든. 예. 그러니까 와인 아신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90년대 네. 이제 프루트 오브 더 룸인데 이것도 되게 만져보면 되게 헤비해요. 예. 여기 보면 봉제선이 없는 거고, 예. 요런 거 저희가 얼마에 팔려나? 75,000원. 75,000원. 예. 저희는 그러니까 좀 90년대 스웨트 중에서는 좀 좋은 건 75,000원, 네. 아니면 65,000원, 네. 뭐 55,000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90년대 챔피언인데 이거는 한 16만 원? 이거는 가격대가 확실히 네. 좀 근데 이게 좀 시세에 비해서 좀 싼 편이에요. 이제 보통 저희는 90년대를 12만 원에 파는데 예. 이거 위탁 제품이기도 하고 그 하바드가 좀 있죠. 비싸게 하면 30만 원까지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즐기다가 이제 궁합이 맞으면 네. 이런 데로 이게 차근차근히 넘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고른 후드집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디젤을 좀 그런 디젤의 일부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뭐랄까 돌체인가바나나 디젤이나 뭐 디스케어드나 그 중에 일부 느낌이 우리가 큐레이팅하는 네오 빈티지랑 맞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디젤이 다시 그 플래그십 스토어도 성수에 내고 네. 뭐 성수에 엄청 냈어요?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더라고요. 막 박재범도 막 입히고 막.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디젤에서 이런 되게 베이직한 후디가 네. 뭐 최소 30만 원 정도 하겠지? 뭐 그쵸. 2, 30만 원 할 텐데 그쵸, 그쵸. 이런 데 와가지고 좀 싸게 사는 거지. 10몇만 원. 그쵸. 좋습니다. 디젤도 원래 브레이브맨이라는 모 회사가 있는데 아주 많은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그런.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헤비올 니트 같은 것도 네. 사실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이 실값 자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현행으로 살려면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 이제 로파페이샤라는 패턴인데 네. 아이슬란드의 전형적인 고유한 패턴이고 이런 것들 옛날에 이대 후문에 가면은 구제샵들 많았거든. 네. 그때 이거 멍텅구리라고 부르고 막 다 멍텅구리. 2층, 지하 2층 이런 데서 팔았었는데 요런 것들 이제 구제샵에서 살만하죠. 맞아요.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10만 원. 10만 원. 이건 맥그리거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니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캐시미어 같은 거는 네. 뭐 사실 대안이 유니클로죠. 유니클로라는 어마어마한 대안이 있긴 해. 그냥 닥치고 유니클로 사면 된다 할 정도로. 그리고 울 니트도 사실 되게 이렇게 베이직한 거는 그냥 매 시즌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거 하나씩 사도 충분해. 그런 어떤 남친 룩 같은 느낌을. 네.
근데 그런 거 한 3개 샀으면 빈티지샵에서 하나 사도 괜찮다. 근데 유니클로가 아니고 다른 브랜드에서 니트 좋은 거 하나 살려면 그것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는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고 룰루 됐을 때. 근데 이게 캐시미어로 넘어가면은 뭐 2배, 3배 떼어버리니까. 뭐 알지만 로로피아나에서 캐시미어 니트 하나 사면 한 300만 원 들어갈걸? 장난 아니죠. 그 정도 될 것 네. 같은데. 물론 캐시미어도 그 원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진짜 좋은 캐시미어는 그 캐시미어 사냥에 턱부터 가슴까지의 난 털을 깎지 않고 빗질로 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어쨌든 캐시미 그렇게 좀 고가의 소재의 옷들은 네. 구제샵에서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뭐 애들이 그거 입고 뭐 어디 뭐 티표에 따라서 어딜 가겠어. 그냥 한번 나도 입어보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가죽 같은 것도 스크래치 나고 뭐 이런 상관없잖아. 뭐 어차피 그죠. 입으면 다 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상태에서 좀 자유한 애들이 좀 싼 값에 득템하기 좋은 옷들 중에 하나죠. 헤비울 니트 같은 거 저런 이렇게 노르딕 패턴이나 네. 이런 것들은 구제샵에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키 아이템 중에 하나야 구제샵에. 왜냐하면은 현행 브랜드에서 잘 없으니까. 그쵸. 잘 파는 애도 엄청 잘 팔더라고. 그 오늘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1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네. 유튜버가 한 2023년 그 패션 트렌드 정리한 게 있더라고. 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2K였어. 오. 그 Y2K 뭐 글쎄 뭐 저희는 뭐 유행은 사실 유행하고는 크게 무관한 샵이라 그래도 또 그거를 뭐 강요할 순 없잖아 20대들한테. 그쵸. 뭐 유행을 따라하는 게 뭐 죄도 아니고. 빈티지샵에 와가지고 어떤 빈티지샵은 그런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잘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샵들도 많습니다. 특히 Y2K 같은 느낌은 요즘 웬만큼 20대 사장님들이 하는 빈티지샵에서는 정말 많이 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팝업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이제 구미래 멤버들 중에서 이제 뭐 팝업 한다. 그럼 가면은 그 멤버 말고 다른 사람들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죠. 근데 보면 대부분 다 Y2K 느낌이야. 그래서 옛날에 진짜 막 뭐 아비렉스 엄청 큰 거라든지 펠레라든지 사실 우리는 좀 그 네오 빈티지 Y2K를 빨리 밀었잖아. 예, 그죠. 그래서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일본이 90년대로 전환되는 거를 보고 빈티지가 이게 또 세월 지나면 또 00년대로 전환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거를 계산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00년대 무드를 또 좋아하고 프라다 아메리칸 컵 같은 것들을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긁어 모으기도 하고 선별해서 모으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막 죄다 갖고 있는 거야. 그 다른 샵들이. 그죠. 그래서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레이싱 자켓 같은 거, 뭐 하도 입고 나오기도 했고 뭐 수우파라든지 네. 뭐 그런 데서 뉴진스도 컨셉이 그쵸. 90년대 그 바이브가 그런-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청바지. 청바지. 뭐 청바지는 뭐 다 입잖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기본템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이스 501, 505인데 제가 현행으로 리바이스 매장에서 이게 얼마씩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쵸, LVC가 그쵸. 아니더라도. 네.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LVC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90년대랑 80년대를 좋아하는데 네. 뭐 메이드 인 USA면 좋고 그리고 501이 이제 되게 클래식한 핏이고 그러니까 조금 그냥 스트레이트 핏인데 505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낙낙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답 같은 데님이기 때문에 한두 벌 정도는 갖고 있을 만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세를 많이 올렸죠. 네. 이게 저희가 처음 큐레이팅 할 때 2018년도에 만 해도 내가 6만 5천 원에 팔았을 때 네, 맞아요. 그랬던 그게 보통 다른 샵에서 3만 5천 원, 4만 5천 원 팔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비싸게 팔 거다. 근데 그때도 사실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더 비싸게 팔았어야 돼. 내가 소싱한 가격을 따지면은 두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그 뒤로 이제 내가 막 그때 우리 창성장이라고 네. 그 바버샵에서 팝업 할 때 네. 바버샵에서 팝업을 원래 이제 수박 팝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스크샵에서 네. 이 여기저기랑 같이 할 건데 좀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같이 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뭐 하지 하다가 정렬 씨 그냥 이거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거 단일 아이템으로 나갔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쌓아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 그래서 한 200장 정도를 쌓았는데 그게 물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죠. 매일 이제- 행사, 네. 일주일 행사인가 하는데 거의 매일 시장 돌아다니면서 막 아, 그래서 하나. 몇 장이라도 더 살려고. 근데 내가 하도 까고 사고 까고 이렇게 메이드 인 USA인지 까고 예. 사고 하니까 아 쟤는 다 사는구나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많게는 100% 올랐어요. 근데 뭐 그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생리니까 네. 개체도 줄어들고 니즈는 올라가고. 음. 그래서 이거 비싸게 파는 데는 뭐 2, 30만 원씩 해요. 8, 90년대. 근데 이제 또 잘 찾아보면은 그냥 아직까지 언더 10만 원으로 파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냥 컨템포러리 데님들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 좀 와이드하고 이런 거를 한 두세 벌 갖고 있다면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거의 평생 입을 수 있고 또 어쩌다가 조금 어른스럽게 입고 싶은 날에 입으면 딱 좋아요. 이거는 좀 뭐랄까 반강제적으로 이건 좀 이런 애들은 좀 스웨셔츠랑 그러니까 80년대로 가면 좀 비싸지니까 90년대 메이드 인 USA 501을 한 저가로 뭐 한 언더 10만 원으로 사고 폴로 셔츠를 뭐 저가로 언더 5만 원으로 하나 사고 네. 그다음에 스웨셔츠도 뭐 5만 원 전후로 하나 사고 뭐 그러면 20만 원 안에서 어쨌든 아메리칸 캐주얼의 헤리티지를 근데 그게 뭐 진짜 헤리티지거든. 가격은 싸지만 그게 리얼이거든. 리얼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괜찮죠. 몇 분 찍었니? 아, 저희 한 24분 정도 됐어요. 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 하고 내가 세대가 이제 앞에 자리가 두 개가 다르니까. 사장님은 옛날에 딱 지금 뭐 20대 초반? 그때 어떻게 이렇게 빈티지, 그때 빈티지 좋아하셨나요? 빈티지? 아니요 안 좋았어요. 예, 몰랐어. 그때는 잘 없었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대 후문하고 네. 동대문 밀리오레 두타 이런데 구제를 파는 샵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뭐라도 살 돈이 없었어. 뭐라도 살 돈이 없었고 그리고 옷을 되게 딥하게 좋아한 게 어쨌든 20대 딥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흥미를 갖고 내가 이거에 되게 흥미가 있다고 안 게 있어요. 20대 초반이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 20대 중반에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이란 거를 발견하고 네. 동묘를 발견하고 광장시장은 다녀봤지만 잘 몰랐고 광장시장 2층의 존재를 몰랐어. 아. 3층만 가봤고 2층하고 3층이 무드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레알은 3층이라고들 하는데 아. 거기는 한 짬이 한 40년 정도 되는. 오. Anyway. 예.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보물찾기가 가능하니까 내가 눈만 갖고 있고 정보와 지식과 감도만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 샵들 왜냐 그 나이 때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내 시간이 비싼데 그 나이 때는 내 시간이 싸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디깅 해가지고 사면 되니까. 또 요즘은 또 얼마나 열려 있어. 이베이 해도 되고, 야후 옥션 일본 1억 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디깅해 보면은 얼마든지 차고 넘친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동묘 가서 사는 게 제일 좋고, 진가품 구별하는 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뭐 가짜면 어때? 그리고 요거 이쪽에 좀 외투들이 있는데. 네. 얘는 70년대 벤슨인데 벤슨은 되게 유명한 바이커 자켓을 만드는 미국 아저씨들이 있는 막 얘네들은 카탈로그도 진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입고 찍어요. 아, 진짜. 패션이라고는 영도 없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슈프림이 딱 집어가지고 슈프림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얘네가 한번 딱 했죠. 가죽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제샵에서 진짜 싸게 살 수 있어요. 20만 원이면 사요. 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구제샵에서 살만하지.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거 막 낡고 터지고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으니까. 가죽 같은 경우도 하면 살만하지만 우리는 비싸다. 56만 5천 원이네요. 이 죽여줘요 이거. 이렇게 에이징 된 게 아주 죽여집니다. 싱글 라이더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이죠. 아, 그죠. 데님. 예. 데님 트러커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스타일링 하면은 되게 클래식하게 그냥 하잖아. 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뭐 5107 퍼티그 팬츠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레이 울 팬츠를 입고 속에다가 넥타이를 맨다든지 그리고 위에 자켓이나 뭐 캐시미어 코트를 입는다든지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컬러가 뭐 그레이나 블랙이고 그거를 되게 두 사이즈, 세 사이즈 정도 오버 사이즈로 입는다면은 네. 얼마든지 요즘 스타일 안에서 그죠. 컨템퍼리 느낌으로 입을 스타일링 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리지널한 느낌이 좋다는 거. 음. 이것도 있어야 될 옷 중에 하나입니다. 옷장 중에. 그리고 게다가 이게 별로 안 비싸. 네. 예, 70년대, 80년대 뭐 10만 원 초중반에서 살 수 있어요. 요즘 현행에서 나오는 데님 트러커 자켓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보다 엄청 비싸거나 그런 아이템은 아니에요. 요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데님 초호 자켓인데 네. 워크 자켓이라고도 하고 이런 건 현행에서 잘 안 나와. 음. 근데 이런 게 간절기에 걸치기에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후디 입고 네. 위에 단추 2개 잠그고 밑에 이렇게 풀어 헤치고 네. 이렇게 좀 A 라인으로 떨어지는 식으로 입잖아. 네. 괜찮아요. 예쁘죠. 예. 그리고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카라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라테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카라테 매장 가서 사도 되지만 그냥 빈티지 카라테 입어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밌거든. 재밌어지거든. 이거는 시얼스라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네. 네, 17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온 애들이 좀 비싼데 이거보다 싼 애들도 많아요. 특히 다른 샵들 뒤져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꼭 빈티지 사야 되고 구제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 근데 이제 옷에 좀 옷장에 리듬감이 생기고 깊이감이 생기고 좀 쇼핑이 재밌어지는데 필수 요소 중에는 하나다. 예, 그래서 한 3개 사고 하나 정도는 구제샵 가서 사도 그게 예산 집행에도 유익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옷장에 약간 근본템들을 쌓아가는데 또 유익하다. 돈 없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제샵을 파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아래서 올라오는 애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구제샵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사람들도 결국은 구제샵으로 한번 오게 돼 온다는 있어요. 거. 마르지엘라 구제샵 온다는 거. 와가지고 여기서 디깅해가지고 보물 찾는다는 거. 그런 약간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쇼핑 스팟이 거의 유일하게 빈티지 샵입니다. 예, 그게 매력인 거죠.